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친 월세가 더 오르는 이유, 미친 월세가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 부제를 정했습니다. 너 이래도 렌트할래? 라고 제가 적어봤는데요. 일단 어쩔 수 없이 렌트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게 좀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뭐 동기부여를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게 있구나, 좀 지식을 좀 쌓아가는,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시리즈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비디오를 켰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여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이유는요. 월세는 그 집의 사용료입니다. 지난 2, 3년간 엄청나게 오른 집값, 비싼 물건의 사용료가 점점 비싸지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벤츠의 어떤 사용료와 현대차, 저도 현대차 쓰고 있습니다. 기아차 쓰고 있어요. 뭐 이런 차들의 사용료가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오르면 뭐 그 가치에 맞는 사용료를 내야 되니까요. 지난 2, 3년 동안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노란색 컬러가 밴쿠버고요. 여기 점선이 토론토 지역이고요. 네, 그러면 지난 2, 3년간 집값이 사실은 약간 떨어지는 듯 하다가 코로나 이후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오른 상태입니다. 이거 너무 잘 아시니까 깊은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파란색은 미디언 애프터 텍스 인컴이에요. 인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코로나 때 확 줄었다가 지지부진한 상황이고요. 근데 맨 밑에 이 짙은 파란색이 CPI 지수거든요. 물가 지수인데 물가가 완만하게 오르고 있는데 마지막에 정말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죠. 집값은 엄청나게 올랐고 인컴은 그대로고, 지금 물가 상승률이 오르다 보니까 정말 저 같은 서민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위기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비싸진 물건의 사용료가 올라가는 건 너무 당연하다. 그래서 렌트가 오를 수밖에 없다, 볼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렌트 상황인데요. 자, 로이드 렌트비가 정말 후덜덜한 가격이에요. 스튜디오 룸이 2,000달러가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로이드에 새로 진 건물인데 여기 원룸이에요. 스튜디오 룸이고 415 스퀘어핏인데 굉장히 작죠 사실은. 근데 from 1960불, from입니다. from 이게 지금 미끼 상품인 거예요. 사실은 가보면 2,000불 넘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방 한 개짜리는 얼마 할까 보니까 방 한 개짜리가 2,370 from입니다. 이것도 더 비쌀 확률이 높은 거죠. 이거 같은 경우도 2,550불인 거예요. 사실은 두 개가 뭐 큰 차이는 없게 느껴지는데 지금 가격이 지금 요 사이에서도 지금 거의 200불 가까이 차이가 나잖아요. 물론 방향이나 발코니나 뭐 좀 다른가 봐요. 그죠? 크기도 거의 차이 없는데 이 정도로 가격이 정말 엄청나게 상승해 있고, 사실 이거는 뉴 빌딩이고 위치도 너무너무 좋긴 한데 이 정도 월세를 방 한 개짜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될까, 이거를 정말 많이 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월세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오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왜 이런 월세들이 더 오를 수밖에 없는지를 또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인플레이션입니다. 돈의 가치는 꾸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월세가 비싸지는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내는 것 같은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 최근에 물가 상승률을 생각해 보자면 정말 다 알 수 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집값도 똑같은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 집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돈의 가치가 정말 떨어졌다라는 거. 요즘에 모두 다 같이 뭐 가스비나 정말 후덜덜한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긴 설명할 필요 없겠지만 돈의 가치가 얼마나 떨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프를 찾아놨는데요. 여기 보면은 뭐 정말 옛날부터 1913년 때부터 볼 필요는 없고, 여기 뭐 우리가 태어난 때 1970년대부터 봐도 물가 100달러 물가가 얼마나 올라갔는지를 보면은 예전에 비하면 20달러 정도밖에 가치가 없었는데 이게 점점 떨어져 지금 0으로 점점 수렴하고 있는데, 그래프 자세히 안 나오고 있지만 최근에는 지금 10달러 이하, 5달러 이하 정도로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또 다른 사이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인플레이션 칼큘레이터입니다. 미국 기준인데요. 어쨌든 1994년, 이게 오래된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 오래된 얘기가 아닌데 그때부터 2020년 지금까지 보면은 돈의 가치가 지금 인플레이션 100% 이루어졌다고 나오는데요. 이게 돈의 가치 절반으로 이상이 떨어진 거잖아요. 2배니까 100%니까. 그러면 이게 1994년이었으니까 정말 집값이 이때는 2배, 사실은 돈의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졌으니까 이때에 비해서 자기가 내는 렌트비가 좀 2배가 됐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엄청난 속도로 월세는 오르고 물가는 오르고 있다는 얘기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자, 하우징 마켓은 남녀노소 구분 없는 강제 참여 시장이다.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국처럼 전세 제도라도 있으면 그나마 목돈이 한 번에 내지만 매달 빠져나가는 돈이 없어서 사실은 돈을 모으기가 좀 쉬운 편일 수는 있는데, 우리가 이제 북미 시장에 살면 렌트입니다. 당신의 선택은 무엇인지,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될까요? 물론 답은 다 알지만 어쩔 수 없는 분도 있지만 이런 걸 아시고 좀 더 동기부여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 찍고 있다는 사실. 자, 현재 렌트비는 사실상 모기지를 내는 비용보다 더 비쌉니다. 제가 그 전에 만들었던 비디오에서 비교를 해봤는데 정말 사실은 더 많이 내고 있어요. 모기지는 총 금액의 절반 정도는 원금을 갚는 데 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절반 가격의 렌트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원금은 내가 빌린 돈이니까 갚아도 억울하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렌트는 완전히 없어지는 비용이에요. 저도 사실은 10년 정도 렌트를 했었는데 캘거리에서도 총 기간이, 금액을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20만 불 가까이 렌트를 냈더라고요. 보니까 20만 불이면 웬만한 집 10억 정도에 되는 집을 20% 디파짓 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인 거예요, 그죠? 20만 불이면은 작은 원룸도 사서 렌트할 수 있는 비용이 됩니다. 정말 엄청난 비용을 렌트로 소비했다라는 거. 네 번째, 생활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음식, 콘도 관리비, 가스비, 건축비, 인건비 등등, 이게 모든 게 오르고 있는데 집 사용료, 결국 렌트비만 우리가 예외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렌트 공급자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정부에서 렌트를 제한하고 있어요. 렌트 상한제라든지 빈집세 등등으로 사실은 렌트 시장에 개입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개인들보다 렌트 전문 회사가 더 비싼 렌트를 공급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리고 렌트 상한제를 위해서 집주인이 된다는 게 사실상 좀 꺼려지는 부분이 있어요. 좀 망설여지는 거죠. 결국은 이런 개인들이 사실 시장에 공급하는 렌트도 상당한데, 이런 부분들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미국도 마찬가지, 대도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들을 양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렌트 공급자가 적은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줄어든 다주택자, 그럼 렌트 공급의 시장에 당연히 줄어들겠죠. 당연히 그런 렌트에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여기 관련된 기사가 며칠 전에 났습니다. 당연히 이러면 렌트 대란이 일어나고요. 당연히 렌트가 수요자는 많은데 공급자는 적으니까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렌트비의 상승, 이런 악순환을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누군가가 끊어야 되는데 누가 끊을까? 아무도 끊을 수 없죠. 정부가 렌트 시장에 개입을 했는데 주택 공급 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있어요. 맞지가 않죠. 주택 공급 시장에 개입을 해야지 렌트 시장 개입하는 게 맞는데, 한쪽만 개입하니까 당연히 렌트 공급자가 줄어들고 있는 현상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신기록을 경신한 이민자의 숫자. 2021년에는 40만 명이 이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49%는 온타리오주, 그 중에 17%는 BC주로 향했다고 합니다. 왜 토론토, 밴쿠버의 집값이 이렇게 비싼지, 이게 바로 충분히 설명해주는 숫자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일곱 번째, 가구 수의 증가, 가구 구성원의 감소. 이건 세계 공통입니다. 세대는 작게 분화하고 있고 자녀의 독립, 이혼, 이민, 유학 등으로 각종 이유로 더 많은 세대가 집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 보시면 여기 뭐 옛날부터 볼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여기 때부터만 봐도 가구 수가 평균 3명이었는데 지금 점점 줄어서 2.5명이 되고 있잖아요. 저 적은 가구 수가 더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고 더 많은 가구를 필요로 하는데, 공급되는 숫자가 한계가 있고, 지금 인건비도 오르고 모든 게 오르다 보니까 지금 콘도 물량도 지금 뭐 많이 된다고 하지만 또 취소가 되고 있다는 기사가 며칠 전에 떴었거든요. 당연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급이 줄어들면 당연히 렌트비 가격이나 오를 수밖에 없겠죠. 보여드렸던 렌트비 현황인데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정말 전국의 주요 도시들이 26%, 23%, 20%, 15%, 떨어진 지역도 있지만 28%, 26%, 정말 많은 지역들이 어마어마한 렌트 상승을 보였다라는 거. 집은 더 늘어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한 사람이 여러 집을 갖고 있는 것들, 또 외국인들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집은 더 소중한 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은 더 소중해지고 더 비싸지고 귀중하다 보니까 비싸고 귀중한 물건을 사용하는 사용료는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렌트는 더 비싸질 수밖에 없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고 물가가 오르고 있고 구성하는 구성원들은 줄어들고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렌트비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고 정말 어쩔 수 없이 렌트하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동기부여가 돼서 좀 더 옳은 판단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 비디오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새로운 시리즈 너 이래도 계속 렌트할래? 시리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